자, 우리가 무소불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중국발 사자성어로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 말의 한자 뜻을 잘 아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불이라는 말은 하지 못하는 뜻이고, 무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오는 말로 진나라 말기에 재상이자 킹메이커였던 여부리가 진나라를 주무르면서 왕을 번갈아 세우는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청나라 말기에요. 유호룩 화신이라는 재상한테 이 사람이 부정축제한 1년의 수입이 나라의 10년간의 국가 수입보다도 더 컸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황제의 명령으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소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진나라의 여부리도요, 결국은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너무 강하면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다. 이것은요, 그냥 고사성어가 아니라 진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 고법이 헌법 84조 이후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원래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기일을 정한다 하다가 대선 뒤로 미뤘죠. 6월 18일로요. 6월 18일을 미뤄놓고 이재명이 당선되니까 첫 공판을 앞두고 사실상 연기를 했는데 언제 할지를 언급하지 않고 연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재명의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사실상 끝나버렸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 재판이 끝나버렸다 해도 법으로 세기를 박아야 되겠다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정지를 명문화하고 결국은요, 이렇게 되어서 이재명의 지금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의 재판도 백현등 대장동 또 지난주에 이화영이가 징역 7년 8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북 송금까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날아간 재판들은 나중에 마치면 재개되는 게 아니라 면소 내지 공소 치하 등으로 재판 자체가 사라져버릴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허위사실 공표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함으로써 이재명의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면책을 주려고 또 하고 있고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심 기일이 날아가 버린 것은 이재명 방탄법, 즉 형사소송법과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서 날아간 게 아니라 그거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법원이 먼저 알아서 들어 누웠다는 거죠. 바람이 부니까 법원이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자, 위정교사도 2심 기일이 추지정된다 하는데 이것도 6월 3일 결심을 한다다가 연기를 해놓고 재판이 중단됐는데 날아갈 거고, 대장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땅과 관련되는 문제도 6월 24일 1심 공판 예정인데, 자, 이것도 날아갈 거라고 보고, 불법 대북 송금도 7월 22일 1심 7차 준비기일이 예정되었는데 날아갈 거고,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도 7월 1일 1심 기일이 예정됐는데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기한 연기돼 버린 것은 재판부가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헌법 84조의 현행 대통령의 불소추 범위에 결국
소추는 기소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넓게 해석해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함시키는 이재명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켜서 나머지 재판도 전부 올스톱 될 건데,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걸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대한민국의 이 법치가 그야말로 정치 앞에서 눈치 보면서 얼마나 비굴하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의 권력이 무소불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도 엎드려 있겠죠. 그의 무소불위가 영원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 문제가 시끄러워질 거고, 그럴 때 이재명은 또 헌재를 끌어들여서 이걸 정리를 하겠죠. 자, 한편으로 더 웃기는 거는 대선 전에 열기로 돼 있던 전국 법관 회의가 열자 말자 대선 뒤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전국 법관 회의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시일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한 좌파 판사들의 주장으로 제기된 거예요. 그런데 좌파 판사들이 지난 대선 전에 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대선에 악영향을 줄까봐 이재명 측의 만류로 연기했을 거라 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열리면 아마 단단히 다뤄가지고 두들겨 잡겠다, 자, 이렇게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손이 아니라 판사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대법원을 초토화시키겠다, 지금 이런 거겠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요, 지금 3가지 특검이요, 곧 이제 관철될 겁니다. 대통령이 이재명이니까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만 안 하면 특검들이 다 통과되겠죠. 그래서 지금 특검이 3가지입니다. 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 여기에 특검 규모가 267명이고 파견 검사만 60명이라는 거예요.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검 1명, 특검보 6명, 170일간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은요,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갖다가 조사하고 맹태규 문제도 같이 조사하는데 총 205명,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 파견공무원 80, 수사관 80, 이것도 170일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총 105명, 특검 하나, 특검보 넷, 파견검사 20, 파견공무원 40, 특별수사관 40, 최장 140일. 그래서요, 앞으로 이재명 정권 초반에 5달 내지 6달을 이 특검 잔치와 함께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7월 11일 날 수사에 돌입하는데 전체 수사 인원이 57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 인원은 인천지검과 비슷한 규모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적폐청산 시즌2를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재명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안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독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곧 특검이 이루어질 겁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연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의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 사건의 배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관련자 이종호가 있고 이종호 뒤에 김건희가 있다면서 이것도 캐다 보면 결국은 김건희 스캔들과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지금 5개 재판이 전부 연기되고 5개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셀프 방탄법 3개가 지금 곧 통과될 거고, 지금 검사만 무려 120명이고 577명의 규모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가동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마약 사건과 관련한 외압 특검
특검까지 진행된다. 특검이 이거 말고도 또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온갖 특검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정권 1년은요. 아마 국민의힘 전 윤석열 정권을 초토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게 될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의 적폐청산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이재명 시대의 적폐청산 시즌2는 매우 매운맛으로 가게 될 거다. 그거는요, 문재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 이건 다소 좀 엄중한 부분도 있고 또 다소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선을 정해놓고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재명 시대에서 특검 적폐청산을 보면요, 선이 없이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노머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수는요, 안 그래도 국민의힘 등이 자중질환인데 그야말로 이재명 초반 1년 동안에는 어떠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잡혀갈까봐 발발 떠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적폐청산으로 사정으로 무능력한 보수 세력을 초토화시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을 다 가진 대통령, 사법부도 장악했고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고 행정권에 대한 장악력도 누구보다 높은 그 강력한 대통령이 끌고 가는 대한민국, 이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나오는 고사성어 무소불위의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적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숙골도 아니고 이재명 본인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의 심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마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여당이요, 윤석열 때처럼 아니니 어떠니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친윤이니 비윤이니 하는 개파도 없이 민주당은 전부가 친 이재명이 되어서 친명이 되어서 빛의 속도로 알아서 굴러갈 거예요. 이 지나친 효율성이 무소불위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효율성의 결과가요, 자신들만이 남의 비판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태로 나라를 끌고 갔을 때 나타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무서움,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은요, 항상 쓸 수 있는 강도보다 한 60%, 70% 정도만 쓰고 나머지 30, 40%의 권력은요, 아껴둬야 된다. 칼이 잘 든다고 그 칼로 전부 베버리기 시작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벌어진 자코뱅당, 강경파 정당의 최후가 어땠는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강경과 또 지나친 선명함은 결국은요, 반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무소불위의 권력은요, 반드시 자기 내면에서 무너지게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숙골 보수들이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거나 이재명 정권을 흔들게 되는 공격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아요. 당분간 반대 세력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자신들끼리 독주를 할 건데, 거기서요, 이제 무한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저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진리예요. 지금 무소불위였던 여부리도 결국 자결했고, 청나라 말기 뉴호록 화신이라는 청나라 정부보다 더 부자였던 재상도 결국은요, 독약 먹고 자결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결과는요, 자살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끝내버리는 걸로 간다는. 그리고요, 좀 더 근대로 오면 파시스트의 원조인 무솔리니의 비참한 죽음. 무솔리니는요, 도망을 가다가 빨치산한테 잡혀가지고 그 굴로 매달렸지요. 저거 첩하고 같이요. 자, 히틀러도 자기 애첩과 벙커 안에서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불에 시신을 태웠지요. 일본도요, 일본 군부가요, 2차 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전범 재판에서 물어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선고시키고 많은 사람이 자결함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힘이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중하지 못할 때 남이 아닌 자신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면 반드시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지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이 봤을 때 도를 넘었다 싶은 월권 행위, 또 부정부패, 또 더 나아가서 민심을 거스르는 오만함, 독선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자기만이 옳다라는 독선이 결국은요 자기 정권에 대한 많은 분노들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집권을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집권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서 권력이 지금 자기들 손에 다 잡혀 있으니까 집권이 유지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반대 세력을 초토화시킬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기 5년은 아주 탄탄하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졌죠. 물론 개인적 능력에서 다른 역대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함이 있다. 이렇게 자부하겠지만은 그 탁월함도 정도를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